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시 액션 게임의 전투 시스템, 최적화 그리고 비주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엔진 리드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박용태입니다. 네, 스텔라 블레이드 개발에 참여한 엔진 프로그래머 이동익입니다. 먼저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얼리얼 엔진 4.26을 사용하여 개발을 하였으며 올해 4월 26일에 플스5 독점작으로 출시했습니다. 뒤에 발표할 최적화 섹션에서의 프로파일링 수치들은 모두 플스5 기기에서 측정하였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영상을 본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투 시스템의 소개를 시작으로 플스5에서 60fps를 달성하기 위해 작업한 최적화 내용들, 그리고 전투를 멋지게 표현하기 위한 비주얼 처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투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출도 필요하고 타격 판정 시스템도 필요하며 몬스터가 똑똑하게 움직이기 위한 AI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적용한 연출 툴의 소개와 타격 판정 그리고 AI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연출 툴의 이름은 쇼메이커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가 쇼메이커의 인터페이스입니다. 해당 툴을 통해서 아트, 기획, 사운드 파트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게임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출은 해당 툴을 통해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스킬 컨셉에 맞는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며 애니메이션 키를 추가하여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등록하게 됩니다. 프리뷰 화면에서 해당 애니메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획 파트에서 스킬 컨셉에 맞게 스킬 구간을 설정하고 이동이나 타격 결과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스킬 데이터 테이블에 입력된 정보를 임포트하여 연출 툴에서 확인 및 편집도 할 수 있으며 수정된 값을 데이터 테이블로 익스포트하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후 FX팀과 사운드팀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서 완성된 최종 스킬 연출입니다. 저희 게임에서는 레벨 시퀀스를 사용하여 제작한 컷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출은 쇼메이커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연출 툴을 사용하였을 때 장점을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로는 특정 항목에 의존적이지 않게 됩니다. 연출을 재생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이 필수로 필요하지도 않으며 블루프린트가 존재하지 않아도 연출을 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프리뷰 화면에서 실제 게임 내에 보이는 연출과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소스의 관리가 용이하다입니다. 연출이 여기저기에서 작업되지 않게 되니 한 곳에서 사용할 리소스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툴의 사용법을 배우고 해당 툴의 기능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투 시스템에서 타격 판정의 처리 방법과 작업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의 해결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게임에서 사용한 타격 판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소켓을 연결하여 구축한 트라이앵글과 히트박스의 충돌 검출 방식, 그리고 쉐일 컴포넌트를 사용한 히트박스와의 스윕 트레이스를 통한 검출입니다. 트라이앵글 방식은 검같이 얇은 무기나 정확한 공격 검출이 필요할 때 사용하였으며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소켓 위치들을 트라이앵글로 구축하여 몬스터와의 히트박스 충돌을 검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히트박스 스윕 트레이스는 몸통 박치기나 느리고 큰 무기 또는 영역 판정에 사용하였습니다. 쉐일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히트박스와 스윕 트레이스를 통해 타격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이전 프레임에 기록한 쉐입 트랜스폼을 현재 프레임의 위치로 스윕 트레이스를 하기 때문에 소켓을 사용한 트라이앵글 방식보다는 정확도가 낮게 됩니다. 현재 프레임의 위치를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 빠른 공격일 경우 보시는 것과 같이 공격 궤적이 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가 낮을 경우에는 공격 궤적의 중간 부분이 많이 누락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트랜스폼 보관 처리를 하였습니다. 애님 시퀀스의 로우 애니메이션 데이터는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값을 이용하여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에 존재하는 본의 트랜스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관 처리된 경우의 결과 화면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위치는 현재 프레임의 위치이며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위치가 보관 처리된 위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격 궤적에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경사진 위치에 몬스터가 위치할 경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사진 곳에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공격을 하게 되면 몬스터의 발 아래로 공격 궤적이 생성되어 타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룩겟 IK 애님 노드를 구현하였는데요. 룩겟 IK 애님 노드는 지정된 본들이 특정 위치를 바라보게 회전 처리하는 기능으로 캐릭터의 상체 본이 특정 위치를 바라보게 처리하였습니다. 룩겟 IK 애님 노드를 적용하게 되면 지정된 몬스터의 중점을 바라보게 상체가 회전하게 됩니다. 이제 칼을 휘두르게 되면 실제 IK가 적용된 본의 위치와 기록된 로우 애니메이션 데이터의 본의 위치에 차이가 발생하여 공격 궤적에 문제가 생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빨간색 포인트와 노란색 포인트의 위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본 트랜스폼과 로우 애니메이션 데이터에 저장된 트랜스폼의 차이를 구하여 보관된 본 트랜스폼에 추가적인 연산을 적용하였습니다. 트랜스폼 보관 처리가 완료된 최종 공격 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의 궤적을 표현하기 위해 애님 트레일 리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님 트레일 리미터도 현재 프레임의 위치를 기반으로 동작하다 보니 검 궤적이 부드럽지 않게 표현됩니다. 트랜스폼 보관 연산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애님 트레일 파티클을 스폰할 때 보관 위치에 트레일 파티클을 추가 생성하여 부드러운 궤적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투 시스템에서 몬스터의 AI에 대한 처리 내용입니다. 저희는 비헤이비어 트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비헤이비어 트리의 장점으로는 태스크나 데코레이터를 통한 기능 추가가 쉬우며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어서 기획자가 사용하기 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디버깅 기능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I에서 이제 구현된 탐색과 이동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탐색은 몬스터마다 시야와 소리 탐색 영역이 존재합니다. 탐색 태스크가 시작이 되며 몬스터는 자기가 가진 시야 탐색 영역에 플레이어가 존재하는지 검사하게 됩니다. 영역 내에 플레이어가 존재하면 발견 수치값이 증가하여 일정 수치 이상일 때 대상을 추적하게 됩니다. 추적 상태에서는 빨간색 원으로 대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투 상태에서의 이동을 처리하기 위한 AI 포지셔닝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플레이어 중심의 55x55의 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셀은 이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비 메시 검사를 하며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 캐릭터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캐릭터가 이동을 할 경우 이동 가능한 셀을 탐색하여 이동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동 경로를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 세타스타를 사용하여 경로를 생성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몬스터와 플레이어 사이에 나무 상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나무 상자의 위치에 존재하는 셀에는 나무 상자를 파괴할 수 있는 객체에 대한 체형 정보가 존재합니다. 설치된 나무 상자는 체형이 큰 몬스터부터 파괴가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하고 있는 몬스터는 작은 체형의 몬스터이며 나무 상자를 부술 수 없어서 우회하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큰 체형의 몬스터를 건너편에 생성하였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나무 상자가 놓여져 있으나 해당 몬스터의 체형으로 부술 수 있어서 나무 상자를 부수고 플레이어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셀에 저장된 캐릭터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몬스터와 겹치지 않은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체형이 큰 몬스터가 이동을 할 경우에는 체형이 작은 몬스터가 셀을 차지하고 있어도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하여 체형이 작은 몬스터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셀은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몬스터의 최적 이동 경로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캐릭터 충돌에 대한 처리 내용입니다. 월드 오브젝트와의 충돌은 캐릭터의 캡슐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처리하였고요. 위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캡슐 컴포넌트에 설정된 콜리전을 블록으로 해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캐릭터와의 충돌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캡슐 컴포넌트를 하나 더 추가하여 오버랩으로 검출하여 밀어내기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이유는 캐릭터와의 충돌을 블록으로 설정한 경우를 보면 멀리 있는 몬스터가 공격을 할 때 앞에 있는 몬스터를 밀어낼 수 없어서 이동이 막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거리가 짧은 몬스터가 바깥에 있을 경우에 플레이어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되어 타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버랩으로 검사를 하여 상황에 따라 밀쳐지는 캐릭터를 판단하여 밀어내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스킬을 사용하는 경우 밀어내기의 우선순위가 높게 설정되어 주변에 공격하지 않는 캐릭터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체형이 큰 몬스터의 경우 체형이 낮은 몬스터를 밀어내며 이동 속도가 빠른 몬스터의 경우 이동 속도가 낮은 몬스터를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텔라 블레이드의 전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플스5에서 60fps를 목표로 수행한 CPU의 최적화 작업들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목록은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CPU 부하를 줄이기 위해 작업한 내용들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프레임 분산 처리 사례와 피직신 업데이트 최적화, 루트 모션의 처리, 그리고 캐릭터 무브먼트의 병렬 처리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프레임 분산 처리입니다. 한 프레임에 많은 처리를 할 경우 히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프레임에 반드시 실행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을 여러 프레임에 나눠서 처리하였습니다. 연출 툴에서 파티클의 생성을 하는 과정이나 스킬에서 발사체의 생성 등을 프레임 분산 처리하였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인사이트 이미지는 많은 몬스터를 한 번에 공격할 때의 상황으로 피격 파티클이 발생하면서 한 프레임에 25ms의 시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를 분산 처리한 결과입니다. 분산 처리가 가능한 파티클을 선별한 후 한 프레임에 1ms의 시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연 처리가 되어 다음 프레임에 생성되는 파티클의 경우에는 처음 틱이 호출될 때 지연된 시간만큼 포함하여 파티클 시뮬레이션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분산 처리 후에는 한 프레임에 평균 15ms가 소요되며 여러 프레임에 걸쳐 파티클이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 사례로는 발사체에 대한 프레임 분산 처리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마지막 전투에 등장하는 엘더라는 보스가 사용하는 스킬 중에 발사체를 한 프레임에 20개 이상을 생성하는 스킬이 존재합니다. 다량의 발사체가 생성되다 보니 생성에 따른 프레임 히칭이 발생하는데요. 아래의 이미지는 발사체의 생성을 분산 처리한 결과입니다. 한 프레임에 6개의 제한을 두었으며 발사체가 발사 시간이 된 이후에는 무조건 생성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직신의 업데이트 부하가 발생한 상황과 이를 해결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사이트에 보시는 것처럼 피직X 태스크로 인해 게임 스레드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 피직신에 많은 리지드 다이나믹 객체가 등록이 되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리지드 다이나믹에는 물리 연산이 필요한 객체들이 등록이 되는데요. 물리가 활성화된 월드 다이나믹 오브젝트나 스켈레탈 메시에 본이 등록되게 됩니다. 월드 다이나믹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슬립으로 제어를 하고 있어서 관리가 가능하였으나 물리가 활성화된 몬스터가 많이 존재하는 구역에 갈 경우 이와 같이 피직신의 업데이트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었고 엔드 피직 틱에서 웨이트 타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몬스터가 문제를 발생시킨 몬스터인데요. 65개의 본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가 10마리 정도 월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650개의 리지드 다이나믹이 등록되면서 부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도끼와 도끼의 체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본은 물리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판단하여 리지드 다이나믹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엔진 코드를 보면 스켈레탈 메시 컴포넌트의 바디 인스턴스는 메시의 콜리전 설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 셋에 리지드 다이나믹에 등록되지 않게 하는 변수를 추가한 후 해당 값이 true로 설정되어 있으면 콜리전 이네이블 타입을 노 콜리전으로 반환하게 처리하여
리지드 다이나믹에 등록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처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습니다. 최적화 전에는 게임 스레드의 웨이트 타임이 3.9ms가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적화 후에는 게임 스레드의 웨이트 타임이 없어지게 되어 엔드 피직의 웨이트 시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처리 후에 발생한 문제로는 물리 처리에 등록되지 않은 본은 당연하게도 충돌이 되지 않게 되어 도끼를 제외한 몸통은 물리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물리 충돌을 위한 캡슐 컴포넌트를 따로 추가하였습니다. 정확한 충돌은 아니지만 물리 충돌이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루트 모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루트 모션의 장점으로는 애니메이션 데이터로 캐릭터 이동을 제어하여 사실적인 이동을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루트 모션을 사용하게 될 경우 프록시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이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3D Max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루트 모션의 이동 회전값을 추출한 후 얼리얼 데이터로 루트 모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때 추출한 루트 모션을 같이 설정한 후 재생되는 구간에 맞게 루트 모션 데이터에서 이동값을 사용하여 이동 처리를 하였습니다. 7명의 캐릭터가 루트 모션으로 이동을 할 경우 상황을 만들어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왼쪽은 애니메이션의 루트 모션이 존재할 경우의 상황이며 프록시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이 게임 스레드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추출한 루트 모션을 사용할 경우 프록시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이 아더 스레드에서 동작을 하게 되어 게임 스레드에서 소모되는 시간은 없게 됩니다. 네, 이제 캐릭터 무브먼트의 발표인데요. 이 다음부터의 내용은 이동익 님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엔진 프로그래머 이동기입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의 성능 부하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는 캐릭터를 이동을 담당하는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이 컴포넌트를 통해 캐릭터 이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캐릭터가 많아질수록 무브먼트 틱이 부하가 증가를 해서 CPU 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스텔라 블레이드에도 많은 몬스터가 등장하는 레벨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레벨 개발 도중에 CPU 성능 부하가 발생하였고 프로파일링 결과 많은 무브먼트 틱이 CPU 성능 부하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 부하 구간에서 측정한 CPU 프로파일링 결과입니다. 몬스터가 약 20여 마리 정도 배치된 환경에서 전체 무브먼트 틱 처리에 약 2.8ms 정도가 소요되었고 그래서 60프레임 달성을 위한 CPU 타임 확보를 위해 이 무브먼트 틱 최적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최적화를 진행했느냐 하면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 틱의 병렬 수행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엔진의 무브먼트 틱 구조와 저희가 구현한 병렬화된 틱 구조에 대한 그림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게임 스레드에서 무브먼트 틱이 순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무브먼트 틱의 주요 로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 중에서 무브 로직에서 대부분의 성능 부하가 발생한다는 점과 이 병렬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서 병렬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병렬 방식에서는 무브먼트 틱의 무브 로직을 먼저 병렬 수행을 한 뒤에 그 다음 게임 스레드에서 후속 로직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으로 병렬 수행을 구현하였습니다. 네, 무브먼트 틱의 각 로직들에 대한 상세 설명인데요. 먼저 무브 로직은 병렬 수행 대상으로 이 대부분이 스레드 세이프하지만 그렇지 않은 로직은 지연 처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연 처리는 아랫부분에 있는 디퍼드 무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무브 로직 중에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은 로직을 분리하여 이 병렬 수행 완료 후에 게임 스레드에서 수행되는 로직들을 의미합니다. 다음 오버랩은 무브 로직의 결과로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 호출되는 오버랩 이벤트입니다. 주로 여러 이벤트와 블루프린트 함수가 호출되기 때문에 이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병렬 수행이 불가능한 로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피직스는 물리 오브젝트 갱신에 대한 로직으로
이 스레드 세이프하지만 락으로 인한 스레드 대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병렬 수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피직스의 스레드 대기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우측 그래프에서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피직스 락으로 인한 스레드 대기 발생 지점입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여러 스레드에서 대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원활한 병렬 수행이 불가능하여서 이 피직스를 병렬 수행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병렬 수행을 위한 요점은 스레드 세이프한 로직과 그렇지 않은 로직을 분리하고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은 로직은 병렬 수행이 완료 후 수행되도록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부하 구간에서 병렬 수행한 결과인데요. 병렬 수행 적용 전에는 전체 처리 시간에 2.8ms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 최적화 후에는 1ms 정도로 약 64% 정도 감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무브먼트 틱의 무브 로직이 사용 가능한 여러 스레드에 할당이 되고 이 모든 무브먼트 틱이 수행되고 나면 디퍼드 무브와 오버랩, 피직스 등의 후속 처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병렬 수행 구현을 위한 작업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무브먼트 병렬 수행을 위한 매니저 클래스를 생성했습니다. 무브먼트 틱이 엔진 틱을 사용하지 않고 매니저에 의해 이 틱이 호출되도록 구조를 변경했는데요. 그 이유는 엔진 틱으로 무브먼트 틱을 다른 스레드에서 수행되도록 할 수는 있지만 무브먼트 틱 수행 도중에 다른 종류의 틱이 수행이 될 경우에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스레드 세이프 관리가 힘들고 그리고 병렬 수행 완료 후에 지연 처리된 후속 처리가 바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 매니저에서 병렬 수행을 시작과 끝을 관리하고 병렬 수행 완료 후 후속 처리를 바로 이어나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즈인 게임 스레드의 타 스레드 접근 허용인데요. 이 함수는 주로 게임 스레드용 함수가 다른 함수에서 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셜, 체크, 분기 등에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병렬 수행을 할 경우에는 게임 스레드용 함수도 다른 스레드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병렬 수행 동안에는 이 함수를 타 스레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스레드 세이프한 로직과 그렇지 않은 로직의 분리 그리고 지연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지연 처리 방법과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무브먼트 컴포넌트의 오너 액터에 저희는 람다 함수 Q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브 로직 중에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은 함수가 있으면은 그 함수를 람다 함수로 감싼 뒤에 병렬 수행 중이라면 Q에 쌓고 그렇지 않다면 람다 함수를 즉시 실행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문제되는 로직을 지연 처리를 했습니다. 그 지연 처리한 예로 체크 스틸인 월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액터가 월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 액터를 소멸시키는 로직입니다. 당연히 액터가 지워지는 경우는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은 그런 로직이기 때문에 병렬 수행될 수 없는 그런 로직입니다. 그래서 이 로직을 병렬 수행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지연 처리를 해줬습니다. 만약 병렬 수행 중이 아니라면 이 함수는 즉시 실행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오버랩과 피직스의 지연 처리 방법인데요. 이 두 로직은 스코프드 무브먼트 업데이트라는 언리얼의 기본 객체를 이용합니다. 이 객체를 신 컴포넌트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위치 정보가 갱신되어도 오버랩과 피직스가 갱신되지 않고 이 객체가 해제될 때 그 오버랩 피직스가 갱신되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의도는 무브먼트 틱 수행 중에 빈번한 갱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기능인데 저희는 이 기능을 병렬 수행 완료까지 오버랩 피직스가 갱신되지 않는 역할로 사용해서 지연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측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니저 클래스에서 병렬 수행 전에 이 객체를 할당을 하고 병렬 수행이 완료되면 후속 처리를 한 뒤에 그 다음 객체를 제거해서 오버랩과 피직스 로직이 동작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객체가 많은 상황에서 프레임 분산 처리만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면 병렬 수행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병렬 수행으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인데요. 우측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물체 이브가 어태치된 경우에 떨리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병렬 수행에서는 틱의 우선순위가 반영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 움직이는 물체와 이브의 무브먼트 틱을 매니저를 통해서가 아닌 일반 틱으로 수행되도록 예외 처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연 처리로 인한 로직 순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존과 미묘하게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병렬화한 뒤에 해당 로직을 변경된 구조에 맞게 튜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브먼트 병렬 수행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섹션은 스텔라 블레이드의 비주얼 향상을 위해 엔진팀에서 작업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구현된 절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영상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지점을 기준으로 몬스터의 주요 부위가 실시간으로 절단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절단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모델링 교체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부위 파괴에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 미리 절단된 메쉬와 애니메이션 리소스를 준비한 뒤에 이 절단 시점에 모델링을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단 부위가 다양해질수록 리소스 작업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블레이드에서는 실시간 절단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데요. 스텔라 블레이드의 절단은 추가 모델링 작업 없이 몬스터의 다양한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며 레그돌 상태의 스켈레탈 메쉬와 절단 부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안정적인 성능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는데요. 이 실시간 절단과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한 버텍스 스키닝 비용이 있었고 이 절단이 실패하거나 결과물이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능 비용은 절단 데이터 캐싱과 이 다른 스레드에서 스키닝 업데이트 등의 최적화로 해결하였고 매끄럽게 절단되는 부위 한계각도 설정 등으로 한계각도 설정 등으로 화이트 리스트를 관리하는 식으로 절단 실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절단 구현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자면 이 초기 아이디어는 슬라이스 프로시저럴 메쉬 함수를 사용해서 절단 메쉬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 언리얼에서 제공하는 기본 함수인데 사용하기가 쉽고 절단면에 대한 결과물도 준수한데 이 문제는 프로시저럴 메쉬에 대한 절단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켈레탈 메쉬를 이 함수로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켈레탈 메쉬를 본뜬 프로시저럴 메쉬를 만들어서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버텍스를 번뜨기 때문에 실시간 절단을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단 우측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절단 당시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레그돌을 이용한 사막 연출이 불가능하고 원하지 않는 부위까지 절단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초기 아이디어를 개선하였는데 첫 번째로 절단 부위를 최소화했고 두 번째로는 최소한 절단 부위 외에는 기존의 스켈레탈 메쉬를 그대로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절단 부위는 버텍스 스키닝을 이용해서 스켈레탈 메쉬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절단 부위 최소화 방법은 절단 대상 본의 스킨 웨이트를 가진 버텍스만으로 프로시저럴 메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우측 이미지에서 이 메쉬 보라색 부분 외에 웨이 부분이 스킨 웨이트를 가진 버텍스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저 부분만 프로시저럴 메쉬로 생성해서 절단을 수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스켈레탈 메쉬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스켈레탈 메쉬의 절단 부위는 버텍스 컬러로 마스킹을 해줘서 이 매트리얼에서 따로 숨겨주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절단 프로세스는 생성된 프로시저럴 메쉬를 슬라이스 프로시저럴 메쉬로 절단하고 이 절단된 메쉬는 각각 절단 본과 부모본에 어태치를 합니다. 그 다음 브레이크 콘스트레인트 함수로 본을 끊고 에디 임펄스 함수로 절단본을 날려서 절단 상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 뒤 스켈레탈 메쉬 트랜스폼 정보를 이용해서 이 프로시저럴 메쉬에 버텍스 스키닝을 해주면 절단은 완성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절단하게 되면은 절단 메쉬와 스켈레탈 메쉬 사이에 이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스켈레탈 메쉬의 절단 부위를 마스킹으로 감추게 되면서 저희 본과 본 사이의 버텍스들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절단 부위 생성 시에 본 경계와 가까운 버텍스들을 추가로 수집을 해서 절단 부위보다 조금 더 넓은 절단 메쉬를 생성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세스인 프로시저럴 메쉬 버텍스 스키닝은 레귤러 상태의 스켈레탈 메쉬 본 트랜스폼 정보를 가져와서 이 프로시저럴 메쉬 버텍스를 스키닝 해주면 되는데, 이 프로시저럴 메쉬 트라이앵글 인덱스와 스켈레탈 메쉬 트라이앵글 인덱스를 매핑한 정보를 이용해서 스키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절단면은 그 스키닝 웨이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키닝 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단면과 절단면 주변에 있는 버텍스들은 스키닝을 하지 않고 절단면에서 멀어질수록 스키닝 웨이트를 늘려가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 스키닝 완료되면 스크린샷과 같이 절단면에서 스켈레탈 메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스키닝 전후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절단면과 인근 버텍스는 스키닝을 하지 않아서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절단면과 멀어질수록 스켈레탈 메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이 와이어 프레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절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추가로 절단 최적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절단 메쉬 데이터 캐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단 대상본의 섹션별 트라이앵글 인덱스 정보를 에셋에 저장을 해두고 절단 시점에 이 에셋에 저장된 절단 대상본의 이 트라이앵글 정보를 가져와서 프로시저럴 메쉬를 바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탐색해둔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프로시저럴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버텍스 스키닝은 게임 스레드가 아닌 다른 스레드에서 갱신을 하도록 구현을 했는데요. 이 작업은 단순 버텍스 갱신이기 때문에 스레드 세이프한 로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스레드에 상주하고 있는 스키닝 업데이트 매니저에 이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프로시저럴 메쉬와 스켈레탈 메쉬 트랜스폼 정보를 전달하면 이 다른 스레드에서 버텍스 스키닝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스텔라 블레이드에서는 실질적 절단 비용은 프로시저럴 메쉬 생성뿐이기 때문에 실시간 절단에 대한 성능 부하 걱정 없이 여러 몬스터에서 절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소개될 내용은 타격감과 관련 있는 효과 중에서 간단하게 적용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히트 스탑인데요. 타격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자의 애니메이션을 잠시 멈추는 기법입니다. 다양한 게임에서도 사용 중인 기법이고 타격 시점에 애니메이션 정지만으로 쉽게 구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에서는 히트 스탑 시에 우측 스크린샷과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EV 공격 속도가 매우 빠르다 보니까 이 히트 스탑 시점에 EV 검이 대상에 닿지 않거나 대상을 지나친 뒤에 멈추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IK를 이용해서 검을 타격 지점으로 붙여주는 작업으로 보완을 해주었습니다. 스크린샷처럼 아직 닿지 않은 검은 대상에 닿도록 해주고 대상을 지나친 검은 위치를 되돌려 대상에 닿도록 해서 히트 스탑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버텍스 쉐이크입니다. 먼저 본 쉐이크는 타격감 표현 중 하나로 몬스터 피격 시에 이 주요 본들의 위치와 회전을 다양한 방향으로 비틀어서 충격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에 보이는 이 스크린샷은 본을 비틀어주는 힘을 시각화한 것으로 이 효과는 피격 애니메이션과는 별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몬스터 피격 시에 우측 이미지처럼 이 몬스터의 메쉬가 일그러지면서 충격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버텍스 쉐이크는 피격 부위의 버텍스를 피격 방향으로 눌러주어 충격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본 쉐이크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기법은 매테리얼에서 월드 포지션 옵셋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텔라 블레이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